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 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애청자들의 그리고 시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주제는요. 참 연금 많이 들고 계시죠? 그런데 내 연금은 왜 수익률이 낮을까입니다. 자, 이 원인을 알게 되면 내 연금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집에 있는 연금저축보험들 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연금은 내가 건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들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 연금은 왜 수익률이 낮을지 한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재배분을 해서 재배치를 해서 좀 더 추후에 노후자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내 연금은 왜 수익률이 낮을까요? 국민연금은 560조 원이 있다고 하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300조 시대입니다. 다 합하면 860조에서 900조 가까이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 있는데요. 왜 내 것만 연금 수익률이 낮을지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수익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 노후자금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연금이 뭐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들한테 있는 거고요. 자영업자한테는 국민연금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이제 더 가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은 여유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들은 많이 가입을 못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인 위주로 이런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560조 원이고요. 퇴직연금이 168조 원입니다.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다 이렇게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연금이 130조 원입니다. 이렇게 한 860조에서 900조 가까이 연금에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이 돈들 잘 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노후자금이니까요. 그렇죠? 돈 주머니가 잘 불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을 체크를 해본 거예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은요, 560조인데, 연 5%대 수익률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사적보험인 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 이거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1년, 2년만 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찾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2%씩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20년 뒤, 3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똑같은 돈을 넣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복리로 굴러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셔야 됩니다. 즉, 내 연금은 왜 수익률이 낮을까요? 왜 3%, 2%대이냐? 이거죠. 사실 작은 차이는 결코 아닙니다. 개인연금 적립금은요, 2017년 말에 13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20년간 연 5.1%, 국민연금과 같은 연 5.1% 수익률로 굴리면은요, 352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익률이 연 3.3%로 굴리면 249조 원이 돼요. 20년 뒤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얼마예요?
100조 차이 나네요. 100조. 20년 뒤에 350조와 250조, 100조 차이 나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요, 2017년 말 적립금이 168조 원인데, 이것도 역시 20년간 연 5.1%,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연 5.1% 수익률을 굴리면 454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익률인 퇴직연금 수익률이요, 연 3.1%로 그대로 20년을 굴리면 309조 원이 돼요. 20년 뒤에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150조 가까이 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수익률이 낮으면 같은 돈을 굴려도 20년 뒤에 거의 30%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굴렸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익률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 상품이잖아요. 위험,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에는요. 금리에는 보통 예적금 상품에 들었을 때 금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투자 상품에 들었을 때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 이런 것들을 쓰는데, 수익률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투자 상품에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자산 배분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2017년에는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7.3%였고, 개인연금은 3.7%, 그리고 퇴직연금은 1.9%였습니다. 완전 바닥이죠. 위험도가 큰 주식시장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국민연금은 2017년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에 49%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2017년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 투자가 88%였습니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고위험, 고수익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시장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문제일 겁니다. 즉, 문제는 수백조 원에서 적어도 100조 원 이상의 노후자금 돈 주머니, 시드머니가 있는데 관리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적연금에 견줘 볼 때도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은 수익률이 3%포인트 더 낮습니다. 우리가 3%였다면 외국의 사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대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게 부실하다는 거죠. 그나마 56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적립액은요, 운영 인력이 3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연 5.1%라도 확보를 하는 거죠. 물론 외국의 사적연금에 비해서는 아직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68조 원, 130조 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천 개 금융회사 상품에 쪼개버린 거예요. 어떤 운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지금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률, 미래에 노후자금으로 쓸 수익률 30% 더 나올 수 있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30% 정도 더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손해를 이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볼게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요, 회사나 직원이 각각 투자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둘 다 금융회사별 운용 인력을 붙일 일이 없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88%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운용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즉 회사 같은 경우는 노후 자금을 손실을 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 즉 운용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개인들 역시도 사실은 금융지식을 확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방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거 아세요? 개인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운용수수료를 개인들이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높고 저축은행 적금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일부는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들이 원금 보장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마디로 방치하는 거죠. 내 던져놓고 아무래도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20년 뒤에는 벌써 30%의 갭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축할 여력이 아직도 많지 않아요. 저축할 여력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야 될까? 이제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요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령사회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 얼마 있으면 일본보다도 빠르게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인으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극빈층으로 대부분 다 전락을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데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 한국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사회, 공동체, 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더 좋게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나의 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 이제 좀 아셨겠죠? 따라서 우리가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개인 연금 저축 상품들 그리고 퇴직연금들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수익률들을 좀 더 올려서 같은 금액으로 좀 더 효과 있게 해보는 방법들 찾아보시는 시간 앞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상담과 재무설계 관련해서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김태남의 궁직통이라고요. 여기에 가입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하시고 카페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우수회원 꼭 요청해 주세요. 그러셔야만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도 들어가실 수 있고 다양한 내용들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를 통해 문의 남기실 때는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여기서도 소개를 드리자면 연락처는 010-2732-0233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성함, 현재의 상황, 현재의 재무 상황이겠죠.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